진행된 교육부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학재단의 운영 전반이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충북의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147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었습니다. 업종은 다양해졌지만 일감이 특정 업종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충북 도내 60곳에서 진행된 단속에는 모두 10명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2년 만에 진행된 교육부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재단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사학들이 감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142건에 달하는 사전 자료와 수시로 수정 보완 자료를 요구해 들여다봤습니다. 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교육청 대외이실 감사장에는 해명과 설명을 듣기 위해 관련자들을 수시로 불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학재단의 운영 전반이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학 비리 적발에 정통한 감사 반원들을 투입해 재단의 수익용 재산 부실 운영과 이사장의 부인이 직원으로 채용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직원들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와 근무일지를 대조했습니다. 또 처음 학기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사립유치원과 사학 비리 폭로건으로 갈등 중인 충주 신명학원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다가 만드는 거는 교육부가 도내 사학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사태를 지켜본 도내 사학들도 감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람 사는 세상을 더욱 살맛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분야는 다양해졌는데 일감은 특정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상대적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의 진출 업종은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커피숍과 무용교육, 애견, 문화재 보수, 숲체험 등 의외의 분야도 많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각종 디자인과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자립을 돕고 소비자에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매출은 주로 이제 민간 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일을 주시지만 이렇게 큰 매출의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실적은 약 88억 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청소 용역과 방역, 사무용품 구매에 편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전체 84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63곳과 계약을 맺었고 이 중 6개 업체가 구매 금액의 63%를 차지했습니다. 건축 분야는 계약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지자체가 반이고 충주와 옥천을 빼면 금액도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 계약액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높였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건설 경기마저 나빠 관의 지원은 더 절실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은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 기업이잖아요.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창출이 될 수 있고.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147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었습니다. 업종 다양화는 바람직하지만 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원 조례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와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골고루 온기가 돌아갈 수 있는 세심한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농축산물 도매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된 농협 충북유통.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어 원래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1년의 유예를 거쳐 다음 주 7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습니다. 2년 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그때 당시에 인원 충원을 통해서 현재는 운영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에서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자치단체 등 59곳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하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대와 서원대 등 9개 대학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공기관 4개, 그리고 농협 충북유통 등 민간기업 5개 등 모두 18개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금융기관과 사업체 지사 등을 합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PC가 오프되는 PC 오프제 도입과 집중 근무 시간 지정, 회의 간소화 등 근무 환경의 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제도 안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연근무제나 그다음에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50명에서 300명 사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근로조건 변화를 버텨낼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양방향 도로에 안전 경고등을 세웁니다. 곧이어 도로를 차단한 채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을 붙잡고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한 택시 운전기사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술 취한 승객 때문에 음주 감지기에 적발됐다 오류로 판명났습니다. 지금 술 취한 사람이 거기서 옆에서 계속 있어요. 청주 복대동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은 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충북도 내 60곳에서 단속이 진행됐는데 모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평소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음주운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을 했으나 이를 상향해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1테라비트 TLC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D 플랫폼으로 SK하이닉스는 생산성을 40%, 투자 효율은 60% 향상시켜 낸드 사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 적층, 최고 용량을 구현한 이 제품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희망 나눔 캠페인 1000원의 힘의 주인공인 4살 준영이는 선천성 희귀 난치병으로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는데요. 준영이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여름 딸기 비닐하우스 안이 봉사단원들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일손이 바쁜 농부를 대신해 수확이 끝난 딸기를 뿌리채 뽑아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비닐하우스 아니라 땀이 물처럼 흐르지만 이웃을 돕는다는 기쁨에 고된 줄도 모릅니다. 부족한 농촌에 일손을 돕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도 같이 도우니까 일석이조로 하니까 더 의미가 크겠죠. 바쁜 농사철 딸기밭 정리는 수확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봉사단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이렇게 봉사단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일손 돕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농민으로서 너무 고맙죠. CJB 1000원의 힘을 통해 준영이의 딱한 사정을 접한 충북신협 두 손 모아 봉사단은 일손 봉사 지원금과 직원들이 직접 모은 57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봉사단원들이 피땀이 조금이나마 준영이가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충북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탁 퍼포먼스 협회는 준영이를 위해 난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1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과 공연 수익금 200만 원을 준영이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기부했습니다. 희귀병이나 이렇게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저희의 도움이 아주 작은 일부지만 좀 도움될 수 있었으면 하고.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 준영이네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나 ARS 전화를 통해 성금을 모아주시면 준영이네 가족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로 실국장급과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권석규 바이오산업국장이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해 재난안전실장에 발령됐습니다. 김대희 괴산부군수가 공보관에, 임택수 정책기획관이 충주시 부시장으로, 박혜훈 공보관이 괴산군 부군수에 부임하는 등 모두 9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2차 TF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두 기관의 인재상에 여전한 간극을 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사립고 신설 지속 추진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인 가칭 지역 미래인재 육성협의회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연구 용역 중인 미래형 학교 모델안을 제시하며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충청타임즈와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45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춘성 씨가 자립상을, 김용수 씨가 모범상을, 박영훈 씨가 장안 아내상을 받는 등 5개 부문에서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극동대학교와 대소면의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소면 인구 4만 명에 대비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치를 위해 음성군에 제안할 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